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72년을 살아오면서도 누구에게도 쉽게 못했던 고백이에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데 왜일까요? 오히려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이상한가요? 나만 이런 건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가족보다 먼 사람,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후로 저는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엄마는 우리가 있는데 왜 남들이랑 어울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박영애 씨는 세 자녀를 키웠지만 지금은 혼자 살고요. 이정남 씨는 아들이 미국에 있어 몇 년째 못 봤다고 해요. 최말자 씨는 딸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았어요. 가족이 있지만 혼자인 사람들이죠.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선택할 수 없지만 관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 쌓여야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랍니다. 어쩌면 저는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가까웠던 건 그들이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성장이고 독립이고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부모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요.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명절을 기다리지 않고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그 주말을 기다리지 않기로요. 대신 제 일상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와의 산책, 노인정 친구들과의 수다, 동네 도서관에서의 책 읽기, 베란다 화분 돌보기, 이런 작은 일상들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서운함도 덜 느끼게 되었고 외로움도 덜해졌어요. 제가 제 삶의 중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채워주길 기다리지 않게 됐거든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순자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봤죠. 이거 오늘 싸네. 저건 너무 비싸. 이거 사면 둘이 나눠 먹자.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참 웃기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친구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버렸네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젊었을 때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제 취미도 포기하면서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길이라고 믿었죠. 집에 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40년 전이 제 기록들이요. 오늘 아이들 학교 보냈다. 남편 아침 준비했다. 시장 보고 청소했다. 온통 가족에 대한 기록뿐이에요.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뭘 좋아했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걸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존재했다는 것을요. 나라는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다음 날 노인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박영애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희생이 사랑이라고 믿었죠. 이정남 씨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아이들은 지금 우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이제 주변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며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울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울고 난 후에는 웃기 시작했거든요. 최말자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잖아요. 애들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살아요.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다리기만 하다가 가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70대, 80대가 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기다리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만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요.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70년을 살면서 붓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야 처음 그림을 그려봅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선도 제대로 못 그었죠.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누가 제 그림을 평가하나요? 전시회에 낼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순자 씨도 함께 등록했어요. 우리는 수업 후에 카페에 가서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며 깔깔거리고 웃어요. 이게 뭐야? 사람이야, 강아지야? 너 그림은 더하다. 이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셀카 찍고 SNS에 올리고 그런 거요. 저희도 해요. 손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할머니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하면요. 순자 씨가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도 추억 남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 사진을 찍어요. 공원에서도 찍고 카페에서도 찍고 그림 그릴 때도 찍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72살의 셀카라니 우습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찍고 나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웃으며 살고 있구나, 우리 인생도 기록할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뭐래요? 늙었다고 사진 찍으면 안 되나요? 또 하나 제가 요즘 빠진 게 있어요. 독서예요.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입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도서관에 갑니다. 거기서 책도 빌리고 신문도 보고 가끔은 그냥 앉아서 사람 구경도 해요. 도서관에 가면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알고 싶은 게 많다는 걸 느끼죠.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예전보다 행복한가? 그리고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였어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보다, 남편이 있었을 때보다, 모든 게 완벽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거든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뭐 먹을지, 어디 갈지, 누구를 만날지 전부 제가 정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7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4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똑같이 살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게 말하고 싶어요. 40살 나한테요.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되 당신 자신을 잃지 마세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어야 많은 것을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진리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몇 달 전에 제가 아팠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입원을 해야 했죠. 병원에 누가 왔을까요? 순자 씨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노인정 친구들이 왔고요. 영애 씨, 정남 씨, 말자 씨 모두 병실에 찾아와서 저를 걱정해 줬어요. 순자 씨는 매일 와서 병실을 지켰습니다. 밥도 해다 주고 옷도 빨아다 주고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도 해줬어요. 제 자식들도 왔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하루 보고 갔어요.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 엄마 애들 봐야 해서 저는 이해했어요. 정말로요. 그들도 바쁜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제 곁을 지켜준 건 가족이 아니라 이웃이었어요. 퇴원하던 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어요. 순자 씨가 미역국을 끓여놨고 영애 씨가 반찬을 해왔고 말자 씨가 과일을 깎아놨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들이 진짜 제 가족이에요. 가족의 의미가 뭘까요? 피를 나눈 사이? 아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걱정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72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요즘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보다 먼 사람이 있고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도요. 우리 세대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했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걸요. 매일 만나서 인사하는 이웃, 함께 차를 마시는 친구, 같이 산책하는 동료. 이 사람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이들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아요.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면 충분해요. 한 달에 한 번 보면 고마워요. 명절에 못 오면 어때요? 또 볼 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아이들도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괜찮아 바쁘면 바쁜 대로 살아라고 하니까요. 그러자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매달리지 않으니까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제가 제 삶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 삶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니까 서로 편해진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 아닐까요? 다음 달에 순자 씨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강릉이요.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예요. 둘이서요. 72살의 친구랑 여행이라니 상상이나 했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늙은이가 무슨 여행이야, 자식들한테 짐만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즐길 권리가 있고요. 나이가 많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인생이요. 생각만 해도 설레요. 바다를 보면 뭘 느낄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요. 가족과 멀어진 것 같아 외로운 분,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 서운한 분, 명절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분.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서운함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노인정, 문화센터, 도서관, 어디든 좋아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거기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서운하고, 똑같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낯설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이 당신의 가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가족보다 먼 사람도 있지만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결과가 외로움일까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가족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옛날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죠.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새로운 가족을 만드세요. 선택한 가족,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을요. 그게 이 시대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저는 이제 72살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죠. 10년? 20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남은 시간 저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가 먼저 연락하고, 제가 먼저 만나고, 제가 먼저 사랑할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매일 마주치는 이웃, 함께 웃는 친구, 서로를 걱정하는 동료들을요. 이들이 제 가족이에요. 선택한 가족, 마음의 가족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엔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살이든 80살이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이에요. 오늘 나가서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작은 인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이 영상을 찍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순자 씨랑 강릉 여행을 다녀왔고요. 노인정 친구들이랑 제주도도 갔어요.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고 요즘은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유튜브에 나온다는 거예요. 손주가 저를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저래요. 공감돼요. 힘이 나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 신기하고 뿌듯해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40대인데 엄마한테 미안해졌어요. 너무 신경을 안 썼네요. 이런 댓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어쩌면 어떤 자식은 이 영상을 보고 부모님께 전화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정말 기쁜 일이죠.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자식들이 연락하든 안 하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자식들의 관심을 기다리기보다 우리끼리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자는 것. 그게 제 진짜 메시지예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보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뭐든 좋아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